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견뎌야 되는 시즌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자산관리 회사인 카인들리 MD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티커명 NAKA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12월 1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한 서류에서 자사 주식이 지난 30일 영업일 동안 최수 매수 호가 1달러를 넘지 못해서 상장 폐지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조건이 있습니다. 자, 나스닥 상장 규칙이라고 하는데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26년도 6월 8일까지 180일 이내, 6개월 이내에 이 기준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6개월 동안 최소 10거래일 연속으로 1달러 이상을 유지를 해야 상장 폐지 요건 대상에서 이제 피해 나갈 수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요건을 20일로 연장될 수 있는 상태가 또 될 수가 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상장 폐지가 나오지 않아야 좀 더 괜찮겠죠. 그래서 좀 잘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번에 이제 11월 한 달 동안 폐쇄된 상태에서 공매도 잔고가 증가했던 리스트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뭐 스트래티지, 코인베이스, 마라홀딩스, 라이어 플랫폼, 그리고 클린스파크, 비트팜스, 하이브, 코어, 사이언티픽 등등 이런 회사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미친 듯이 진짜 미친 듯이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네, 사람들은 누군가는 뭐 이것저것 뭐 이게 그럴 것이다, 저게 그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명확하게 딱 찍어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제 연륜이 쌓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험값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약간씩 이제 키포인트를 좀 보는 그런 안목이 좀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현 시점에서 나스닥이 힘을 못 쓰고 있는 실정인데 MSTR에 있는 위치가 여전히 이제 이 구간이 제가 보더라도 이제 마의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의 다 오긴 왔어요. 주봉으로 봤을 때 제가 바라보는 형태는 여전히 이제 MSTR의 150달러 정도가 나오게 되면 물론 나스닥이 현 시점이 너무 고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그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져 있긴 하더라도 저는 150달러 정도 선이면 이제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 안정세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숏배팅을 그러니까 제한 없이 계속 공매도를 때릴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갚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더라도 이제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신성장 산업 섹터 자체가 가치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MSTR도 같이 좀 힘을 모으고 있는 형태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MSTR이 NAV 기반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 시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MSTR에 직투를 하거나 MSTR에 2배를 투자하는 건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번 실시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MSTR을 분석을 하는 거와 비트코인 2배의 레버리지 투자 ETF랑은 엄연한 차이가 있는 게 내려갈 때 또 2배, 올라갈 때도 2배라서 회복 탄력성이 상당히 좋아요. 근데 MSTR은 레버리지 2배 이상에 있는 레버리지를 쓰고 있는 개별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레버리지와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내려갈 때는 미친 듯이 내려가지만 올라갈 때도 2배 이상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왜 그러냐? 재무적인 환경이 다르다. 가 가장 특징이고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의 기업에 따른 평가 부분을 따로 분석을 해서 차트 가격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의 순수한 가치에 따른 추이로 그냥 2배 뭐 현물이나 그 다음에 선물 부분을 추정을 해서 이제 2배 형태로 레버리지가 구성이 되지만 MSTR 같은 경우에는
현재 레버리지를 어디에서 자금을 융통을 해가지고 또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이 환경 MSTR이 앞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재무 흐름 부분하고, 그 다음에 현 시점에서도 여러 가지에 따른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져 있기 때문에 그걸 분석을 엄청나게 잘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제 그런 결과를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걸 어, 하려고 하면 엄청난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차라리 저는 안전빵으로 본다라고 하면 한 2배의 레버리지 ETF를 초장기로 가져갈 수 있고요. 차라리 저런 스트래티지를 그냥 가져가는 건 전 좀 비추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 비트코인 나스닥 상하관계 급락, 나스닥 조종 경고하고 있다. 그러니까 급락이 나올 때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나스닥에 따른 취약성이 오히려 비트코인을 찍어 누르고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때 좀 떨어졌었을 때 마찬가지로 이때도 같이 찍어지는 패턴이 나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나스닥이 생각보다 잘 버텨야 된다. 올라갈 때는 잘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내려갈 때는 기똥차게 또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잘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암호화폐 시장 4년 주기라고 해서 그레이스케일이 26년도 전환점이 좀 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랑은 조금은 차이가 있다 라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시장인데요. 저도 이거를 그나마 좀 희망적으로 보는 이유가, 전체적인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반의 총 비율을 보게 되면 이제 현 시점에서 대충 이제 실질적으로 잊어버렸던 비율까지 합치면 대충 한 20%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잃어버렸던 거 총량까지를 고려를 해서 뭐 이것저것 합치게 되면 이제 그리고 이제 고래 나오지 않는 비율까지 합치면 좀 더 넘어가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어느 정도는 좀 과거 대비만큼 변동성은 좀 많이 줄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도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많이 체력은 뭐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활성 트레이더 수가 1분기 대비 7배나 감소를 했다라는 건 알트코인의 그만큼에 따른 추이의 인기도가 많이 시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0월 10일 기준적으로도 엄청난 상산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중간계 고래가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영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에 이제 또 7배가 감소를 했다라는 건 전체적인 민코인에 따른 영향성도 아예 뭐 배제한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 영향성도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 녹화가 끝나고 나서는 영국, 유럽, 그리고 일본에 따른 금리 부분이 결정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제 미국의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4.1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무손실 추이에 거의 가까울 정도로 단기채도 거의 3% 중후반대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할까요? 내가 부자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개미가 어차피 들어와 봐야 우리한테 시세 부분에 호가를 하나 정도 올릴 수 있을 만한 정도 급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의 관점으로 시선을 봐야 당연히 이게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죠. 아니면 또한 결정권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생각을 좀 읽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누차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현재 시점으로는 이 채권 비율이 좀 안정화 추이를 더 빨리 가져가야지 괜찮을 것 같은데, 아직도 채권 비중이 너무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라는 점이 오히려 아직도 시장에 따른 불안 요소를 좀 가져가고 있다. 그리고 또한 스트래티지가 이번에 22만 개 비트코인을 매입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아크인베스트나 아크인베스트의 연합
뭐 구성군들이 MSTR이나 그 다음에 비트마인 애들을 계속 매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계속 가격이 방어가 되면서 계속 매입이 가능한 형태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그 빈틈을 노려가지고 공매도 집단이 또 연합을 뭉쳐가지고 계속 쇼패팅 비중이 그래도 좀 줄긴 했지만 그 이상만큼 줄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빈틈의 사이를 노려서 차익을 자꾸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 점이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뭐 어떤 유튜버 분인 것 같아요. 스트릿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150억 선물 부분 최대값인 것 같아요. 요거를 했는데 지금 남은 게 2억 정도밖에 안 남았다라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로 제가 누차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제가 진짜 나는 청산이라는 거 한 번도 안 당해봤다. 자기 인생이 얼마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나는 절대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착각에 빠지지 말자라고 누차 설명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이 자기가 이때까지 잘해왔던 부분이 1, 2년 정도나 2, 3년까지를 잘했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대공황을 경험을 안 해봤잖아요. 저도 경험을 못 해봤지만 그래도 서브프라임까지는 경험을 직접 체험을 해봤어요. 그 이후부터 저는 일찍 투자를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다 깨진 모습을 다 봐왔기 때문에 그 무서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그 선을 넘지 않으려고 연습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개미 분들의 가장 큰 실수는 제어 능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제어 능력이 잘 갖춘 사람만이 선물에 할 수 있을 만한 그 선물이 주는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한된 돈을 걸어놓고 일정 기간 동안 수익률이 어느 정도 안 나오면 선물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26년도 시즌에서 미상원 의원과 시장 구조 보완 논의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코인베이스, 크라켄, 체인링크, 디파이 교육기금, 골드만삭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참석을 해서 좋은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암호화폐 규제 체계를 이번 지니어스 보완과 시장 구조 보완 부분이 나와서 한 단계 더 성장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낸스 US 영향력이 확대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실정이라서 이제 바이낸스에 따른 확장성이 시장적 추이로 보았을 때 분명히 바이낸스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부분의 협력적 관계를 보여줌으로써 어찌 됐던 간에 알트코인에 조금이나마 시장의 개선이 좀 보일 가능성은 미약하게 있다. 그 다음에 기간의 비트코인 매수세 제저만 일일 채굴량이 추월되고 있다라는 내용도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뭐 보게 되면 채굴회사들이 좀 체력이 바뀌었죠. 그래서 채굴회사들의 걱정은 굳이 할 필요성은 전 없다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이제 채굴회사들에 따른 수익률이 의존도가 비트코인 채굴의 의존도가 엄청나게 높아서 저도 우려가 되고 걱정이 돼서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할 거냐라고 해서 비트코인의 여러 가지 이제 실험적인 테스트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제 오디널스라고 해가지고 뭐 그런 성과도 나왔고 앞으로 그런 추이로도 갈 수 있었는데 아예 이제 시장이 다시 한번 개편이 돼서 차라리 채굴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좀 체력을 바꿀 수 있을 만한 그런 형태로 데이터 센터, 네오 클라우드 쪽으로 방향을 좀 틀고 그렇게 이제 흘러가다 보니까 오히려 생산성 부분은 유지가 되고 오히려 이제 다른 비즈니스도 좋아지는 패턴이 나오다 보니까 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채굴회사에 따른 걱정을 이제 과거에는 위험 요소로 좀 보았지만 이제 지금은 그런 시기는 지나갔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레이스케일이 이제 보는 뭐 10가지 정도가 되는데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건 디파이가 잘 될 거냐 아닐 거냐 이것만 보아도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법안이 통과가 돼서 뭘 딱 보게 되면 TVL 자체가 많이 개선이 된다라는 게 보여지면 다른 거 다 볼 필요성이 없습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법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사람들은 믿지 않으면 TVL 자체가 늘지 않겠죠. 그래서 내년에 제일 봐야 되는 포인트는 TVL이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격적인 추이로만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계속 이제 힘을 많이 못 쓰다 보니까 걱정을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제가 여기에 이제 테스트 자금으로 20%를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격 부분에 저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멈출 가능성이 꽤 높기 때문에 여기서 1차 매수를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깨질 수 있어요. 저도 물릴 수가 있어요. 그 대신 제가 쓸 수 있는 가용 능력에 있는 자산은 80% 정도가 나머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는 요렇게 그리고 1월 달에도 일단은 좀 더 지켜보고 반등에 있는 규모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계속 지켜보면서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박스권으로 또 갇힐 확률이 매우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이런 모델링이 나올 확률이 좀 높다. 왜 그러냐? 자,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짧고 굵게 이야기하면 주변국들의 금리 변화 추이가 아예 변화가 왔다라고 하면 26년도에도 여전히 그게 또 엄청난 또 고민과 난제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더 좋은 성과가 나올 거라고 하면은 이쪽에 돈이 쏠 만한 무언가가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생태계 환경 요건 개선만 했다라고 해서 과연 주변에 있는 금융권의 돈들이 더 지금보다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매력도를 갖추었냐라고 보기에는 저는 세모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